국내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나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백 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신천지 시설에 대해 강제 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예배는 물론 다중 집회와 행사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주택시장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와 지역이 모두 46곳으로 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백 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서정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어제 오후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이 전수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천지 명단을 토대로 일일이 전화를 거는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전수조사는 모두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제 뒤를 보시는 것처럼 이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넘길 명단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본청과 소속 공무원 등 1000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광주 신천지 교인 22,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 여부, 확진자 접촉 사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 기준 중간 조사를 내용을 보면 연락이 닿은 신천지 신도 가운데 240여 명이 목 아픔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 전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진행했죠? 네, 맞습니다. 전남도 역시 시도 지자체 공무원 600여 명이 동원돼서 한 명당 이 30명에 대한 교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전남의 전수 대상이 된 인원은 13,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순천이 4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 목포가 각각 2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도 지역 신천지 교인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각 시군에서 온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60명이 인후통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 검체 채취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증상이 있다고 밝힌 신도들에게는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추가 확인을 거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이 됐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받은 명단과 당초 알려진 광주 전남 지역 신천지 신도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전화 전수조사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대상은 각각 22,800여 명과 13,500여 명입니다. 혹시 이후 신문을 전후로 해서 대구 신천지 교회나 청도 대남병원 방문하신 적 있으실까요? 광주시의 경우 그동안 밝혀온 신천지 신도 수와 차이가 큽니다. 광주시는 광주 신천지 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도 수 26,700여 명, 예비 신도 개념의 교육생 5,370여 명이라고 밝혀왔지만 정작 질병관리본부 자료와는 신도 수에서 3천여 명 차이가 납니다. 조사 대상 신도 수의 신뢰성도 문제지만 전화 문의를 통한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전화 조사에 그러한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사람이라도 추가 전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 또 통화가 안 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 파악에 나설 예정인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수조사를 통해 증상이 있는 신도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격리,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대상자들을 추리고 추가 문진을 통해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증상의 경우 2주간 하루 2번씩 연락을 취하는 능동 감시에 들어갑니다. 한편 광주 신천지 측은 광주시와 정부 자료의 신도수 차이에 대해 거주지 기준 여부 등에 따른 것일 뿐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류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류 기자, 조금 전에 시청 재난대책본부를 연결했습니다. 상황을 알아봤는데 최종 집계는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화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요. 이것을 합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파일을 만들지 않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일일이 손으로 써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 조사는 끝난 만큼 오늘 밤 안으로 합계, 집계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집계가 오늘 밤 안에 나올 걸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궁금한 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질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을 묻고요. 또 고위험 직업군에 근무를 하는지, 이를테면 초등학교 교사인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지, 그리고 유치원 교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는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를 접촉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상 증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 증세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요. 일단 증세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광주에서만 24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1%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을 테고, 이 이상 증세가 있는 사람 명단을 가지고 각 구 보건소에서 보다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게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궁금할 텐데요. 10%, 오후 5시까지 확인한 바로 약 10%, 2천여 명가량이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 집계는 지금 집계 중에 있으니까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 증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광주시는 일단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에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외출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후 각구 보건소에서 보다 심층적인 역학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질문에서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심층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대구에 다녀왔는지, 확진자 접촉했는지, 그리고 증세가 언제부터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면 구별 설치가 된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단에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 연락 불통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전화를 2번 정도 하고 여기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까지 응답이 없으면 연락 불통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연락 불통자는 경찰에 통보를 해서 경찰이 통신 기록 그리고 전화번호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해서요. 이게 만약에 확인되면 바로 시에 통보를 하고, 여기서도 확인이 안 되면 거주지에 신속 대응팀이 직접 현장 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지, 만약에 여기에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천지 전수조사 또 그에 따른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네, 광주시는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파악 집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대책을 논의 중일 텐데요. 내일은 각 보건소별로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심층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테고요. 필요하면 코로나19 감염 조사도 들어갈 겁니다. 경찰도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신속 대응팀이 움직이면 내일쯤에는 연락 불통자 중에 실제 연락 불통자가 얼마나 있는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광주 지역 신천지 교인 중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 확진자가 있는지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지역 신천지 교회 시설 일부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광주시는 신천지 측의 협조를 얻어서 선제적으로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소극적 대응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가 결국 오늘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신천지 관련 시설. 구청 공무원들이 경찰과 함께 이곳을 찾아 시설 폐쇄 안내문을 붙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내문조차 붙어있지 않던 곳입니다.
광주시는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시설 명단에 빠져 있었거나 폐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 17곳을 확인하고 뒤늦게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신천지 측의 협조를 받아 선제적 폐쇄 조치를 취해왔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궁색해진 겁니다. 일부 폐쇄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신고되지 않는 추가 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지난 22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강제 진입으로 신도 명단까지 자체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출한 신도 명단이 자체 확보한 숫자보다 1,900여 명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이 제공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른 지역은 빠르게 이렇게 폐쇄 조치라든가 방역이나 이런 걸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광주는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서. 이런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 지역 신도가 자가격리 중에 이곳저곳 돌아다닌 사실도 드러난 상황. 광주시가 신천지 측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천지 교회나 부속 기관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는 장소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댄스 교실. 며칠 전부터 신천지 교회인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신천지 교회 현황이라며 공개된 자료에 이곳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건물주 분이 말씀하시기에는 7, 8년 전에 여기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운영 중인 블로그에 신천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역부족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무슨 폭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뒤통수에 그냥 폭탄을 맞은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이걸 아니라고 해명하고. 인터넷과 SNS에서 떠돌고 있는 이 신천지 교회 명단입니다. 이 잘못된 주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고 알려주는 기간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 독서실도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신천지 교회라고 신고를 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노원경찰서도 마찬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깔끔하게 지침을 주거나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 않았어요.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신천지 교회와 부속 시설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 등에 잘못 알려진 곳을 일일이 바로잡아주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건 신천지 아닙니다라고 공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공문을 서울시에 있는 건물에 다 뿌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부정확한 정보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오늘도 수백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코로나19 현황을 하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하루에만 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확진자 수는 1,76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사망자도 1명 늘어서 13명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로 벌써 1,477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확진자의 83%를 차지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대구와 경북에 이어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각각 9명과 1명으로 나흘째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589번 확진자가 오늘 최종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 지역의 확진자 10명 가운데 완치 환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각각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 수급에 들어갔지만 상황이 바로 나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실제 마스크가 공급되는 건 며칠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의 한 약국. 코로나19 확산세에 마스크를 사려는 노인 등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지만 곧바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마스크가 이미 동났기 때문입니다. 두 군데, 세 군데 계속 다녔는데 결국에는 품절이 되고 아직 안 들어오셔가지고 구매를 못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풀려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부터 전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하루 500만 개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실제 광주와 전남 지역까지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제 생산 공장이나 납품 배송 절차를 고려해서 3월 초부터 가능할 거라는 공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약사회는 뒤늦게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초나 돼야 마스크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일선 약국들에 공지했습니다. 정부 발표만 믿고 약국을 찾아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분들도 한 20명 정도 넘으셨던 것 같고 전화로 문의 주신 분까지 합치면 한 30-4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역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괄적으로 이제 배분을 받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발주를 한다거나 뭐 주문을 한다고 해서 뭐 그만큼 맞춰서 입고되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정부는 여전히 마스크 수급난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확보된 공적 물량이 최대한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발언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안의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다. 감염학회가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까지 한 박능후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일 후베이성 입국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입국 제한 확대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른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내 3당으로 새로 창당한 민생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실언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도 사태 원인의 화살을 국민에게 돌린 아마추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피해 지원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안에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 심사에 착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는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최근 어린아이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도 휴원과 개학을 연기했는데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라는 취지이지만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살과 3살 아이를 둔 12년차 직장인 안미정 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접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업무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봄 전문가가 오는 돌봄 서비스는 연간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 하루하루 애가 탑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이렇게 기간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요즘 같은 때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휴원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정부가 당번 교사들을 배치하는 긴급 돌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집단 생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광주 지역 어린이집 등원율은 16.8%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사업장마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지만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초에는 항상 여러 가지로 사업들 준비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빠지면 다른 일들이 진행이 안 돼서 서로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감염 공포에다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들의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2월과 3월은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시장도 침체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광주 수안지구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달 초부터는 전화 상담도 거의 끊겼습니다. 그 전화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거 뭐 한두 가지 물어보는 거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퇴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출근을 안 해도 될 정도. 심해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당장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들, 가족들도 서로 지금 왕래를 안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집에 이렇게 들이기가 좀 아무래도 꺼림칙하죠. 이러다 보니 이번 달 광주의 주택 거래는 지난달보다 30% 이상 줄었고 지난 5년 동안 2월의 평균 거래량보다 4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보통 설 연휴 이후 주택 거래가 느는 추세와는 상반된 현상입니다. 벌써 문을 닫는 부동산 업소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불안감이 거래 절벽까지 내몬 것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더라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큰 것 같습니다. 봄 이사철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공중보건의들도 대구에 파견됐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의 최전선에 선 공중보건의들을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 한 의사가 동료 의료진과 함께 방호복을 챙겨 입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속 남성은 전남 강진군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해온 28살 강성길 씨.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국으로의 전파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근무하는 전남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신도들을 포함해 접촉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강 씨의 일입니다. 불쑥 찾아오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함께하는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털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보건소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그런 좀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남의 또 다른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7살 A씨. 가족들에겐 대구 지원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대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지원 결정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구에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어차피 누군가 가게 될 거고 그러면 그냥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의사도 부족하지만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지원도 시급합니다. 의사 인력에 한해서뿐만이 아니라 보조 인력 있잖아요. 이제 검체 채취를 하게 되면은 의사가 혼자 한다기보다는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게 검체 채취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전남 지역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지원을 간 공중보건의들은 모두 35명. 광주시 간호사협회에도 대구를 도우러 가겠다며 간호사 10명이 자원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한국발 탑승객에 대해서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에서 탑승객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누출됐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연락처와 주소까지 모두 공개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인천발 항공기 탑승객들이 선양에 도착해 줄지어 체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입국장에서 방역 요원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여권 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적힌 상세한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그대로 누출됐습니다. 한국에서 선양으로 돌아온 승객 21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된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韩国去的那时候，整个去的都知道了。那我女儿那朋友好几个都发来了，这俺们信息都泄露了都。 늦은 밤까지 전화가 걸려와 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然后半夜12点给我来电话，然后还有来骚扰短信，对我自有记录。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행 여행객을 경계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더욱 비난의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国家机关人员或相关管理部门人员，出售或者是非法提供个人信息的，要从重处罚。 한국을 다녀온 자가격리자의 집에 방역당국이 빨간 봉인 딱지를 붙이면서 한국을 다녀왔다는 여행 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국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젯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가 격리 조치되는 등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국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한국이 중국에 대해 자제하는 대응을 한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해 과도한 대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청사로 불렀습니다. 사실상 항의성 초치였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하는 조치는 한국 국민들에 상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도 많습니다. 외교부는 오늘부터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 한국발 외국인에 대한 중국의 입국 제한 내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인 등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필리핀도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입국을 막는 등 지금까지 외교부가 파악한 한국발 입국 제한 나라와 지역은 46곳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됐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내려간 기준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금리 인하 전망이 커졌지만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앞으로 지표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돼 4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한은은 그러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1%로 낮췄습니다. 설비 투자 부진이 완화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됐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인 1%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업체를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5조 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음 달 9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료급식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과 걱정이 큽니다. 청주에선 이들이 제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반조리 음식을 제공하거나 급식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한동안 썰렁했던 복지관 앞마당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복지사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여기 안에 라면, 김 이런 생필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단체로 자주 모일 수 없다 보니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 3일치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복지관 문을 닫고 모든 서비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또 건강상 급식은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 격리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에는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연락이 닿으면 문 앞에 두고 가고 몸이 불편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안부를 확인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 목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게 안내 말씀드리고 바로 나오는 편이에요. 최대한 접촉은 하지 않게. 청주시만 하루 평균 약 1,050명의 노인분들이 이렇게 조리된 식사를 제공받았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반건조된 밑반찬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보기도 꺼려지고 배달 음식도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반갑기만 한 일입니다. 집에서 먹어요. 혼자 사람 많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고맙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발로 뛰는 급식 배달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여수 지역 4개 섬을 지나는 해상교량 4곳의 공사가 8년 만에 끝나 내일 오후에 개통됩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가 이어지면서 주민 생활은 물론이고 남해안 관광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웅장한 해상교량이 푸르른 남해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 하나를 지나면 건너편 섬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다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발도와 둔병도, 낭도와 적금도 등 섬 4곳을 해상교량 4개가 이어주면서 여수와 고흥이 육로로 연결됐습니다. 3,900억 원을 들여 8년 만에 끝난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공사. 개통은 내일 낮 3시부터입니다. 교량 부대공 및 차선 도색이 지금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서 화정면 적금리에 이르는 연장이 전체 연장이 17km입니다. 차로 1시간 20분이 걸리던 여수와 고흥은 이제 30분 거리로 가까워집니다. 하루 2-3차례에 불과한 배편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섬 주민들의 생활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차로 다니니까 좋지. 또 마을 차도 다닌다 그러고 버스도 다닌다 그러고 그런 게. 근데 자석들도 우리 작은 아들이랑 밤나 온다고 얼마나 좋다고 그냥 이런 일이 어디 갔냐고 야다니고. 남해안의 풍광을 담은 해상교량은 그 자체로 관광 자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통된 해상교량과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다리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공원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설 연휴 임시 개통 때는 하루 10,000대 가까운 차량이 몰려 예상 교통량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 등이 어우러진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 구축으로 여수 고흥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지역 관광 산업 활성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화태 백야 구간 공사까지 끝나면 다리 11개를 품은 40km 길이의 도로가 남해안 섬 10곳을 잇게 됩니다. 100리나 떨어진 여수와 고흥을 바다로 이어줄 연륙 연도교의 새 이름은 백리 섬섬길. 남해안 지역민들의 생활상과 관광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신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검사받은 신천지 신도 80%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광주시여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신천주가 제출한 명단에 교육생 7만 명은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교육생은 아직 신도가 아니어서 명단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특정 종교를 기준으로 누가 신도이고 누가 교육생인지 그 여부를 구분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누군가가 특정 정도의 신도인지 혹은 교육생인지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관련 시설을 운영해 온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저희 KBS 광주방송총국의 취재 결과 이런 시설들 가운데 아직 폐쇄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또 코로나19 감염에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일 뿐입니다. 이런 일에 종교의 자유를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전국의 성당이 미사를 중단했고 교회와 불교 사찰도 신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 많지만 누구도 이를 종교의 자유와 연관지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를 대하는 광주시의 태도가 좀 아쉽습니다. 광주시는 어제까지 신천지 교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가 오늘 신천지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 인천도 이미 강제 폐쇄에 들어간 이후의 일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에서 혹시 방역당국이 놓치고 있는 일은 없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화창하더니 내일은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점차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시작된 비는 저녁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남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다소 춥게 시작했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가 5도, 장성이 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고흥과 광양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영암 9도, 진도와 완도 10도까지 오르겠고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10도를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수백 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에서 빠지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신도도 적지 않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사와 진단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도 필요할 때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